안녕하세요. 인공지능 AI 하면 요즘 정말 엔비디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죠. 2025년 2분기에 개별 GPU 시장에서 점유율이 글쎄요, 94%가 넘는다니 이건 뭐 거의 AI 인프라의 심장, 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엔비디아의 성공 스토리는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블랙웰 같은 최신 칩 아키텍처, 또 개발자들이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있잖아요. 아, 크다요. 네네. 네, 여기에 또 AI 연상에 최적화된 네트워킹까지. 이 조합이 정말 강력한 해자를 구축했죠. 그렇죠. 그리고 매년 새로운 하드웨어를 내놓으면서도 이전 세대랑 호환성을 지키는 뭐랄까 영리함 덕분에 고객들은 계속 엔비디아를 찾게 되고요. 클라우드 거대 기업들이나 AI 선도 기업들은 뭐 GPU를 공급받으려고 줄 서는 상황이니까요. 그야말로 AI 제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런 압도적인 지배력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엔비디아 앞에 놓일 수 있는 잠재적인 도전 과제들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 텐데요. 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또 비용 압박은 커지고 뭐 지정학적 변수까지 이런 파도들이 엔비디아라는 이 거대한 배의 항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과 함께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AI 기술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그 눈부신 성공 뒤에 가려진 미래의 그림자를 살펴보는 건 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AI 분야는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잖아요. 그렇죠. 빠르죠. 네. 그래서 오늘의 승자가 내일도 반드시 승자라고 장담하기 어렵죠. 어떤 균열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그 파급력은 어떨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아성에 가장 강력하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경쟁자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AMD의 움직임 같아요. 예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확실히 기세가 다릅니다. 특히 2026년에 내놓을 그 인스팅트 MI450 시리즈 GPU, 이게 엔비디아를 정말 정조준하고 있어요. MI450이요? 네. 차세대 CDNA5 아키텍처에 TSMC의 최첨단 2나노 공정을 사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가 곧 내놓을 루빈 아키텍처 GPU가 3나노 공정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아, 3나노. 네. AMD가 공정 기술에서 한 발 앞서 나갔겠다는 건데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잠재적으로 더 높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을 직접 겨냥하는 거죠. 2나노 공정이라니. 와, 기술 로드맵에서 엔비디아를 추월하겠다는 야심이 느껴지네요. 게다가 최근에 AMD가 오픈 AI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은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게 그냥 상징적인 협력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 발표 그 이상입니다. 오픈 AI가 앞으로 몇 년간 여러 세대에 걸쳐서 총 6기가와트 GW 규모의 AMD 인스팅트 GPU를 도입하겠다는 계약이거든요. 6기가와트요? 네, 첫 1기가와트 배치가 2026년 하반기, 바로 그 MI450로 시작되고요. 6기가와트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오픈 AI 같은 AI 선두주자가 엔비디아 외에 다른 대안, 즉 AMD를 핵심 컴퓨팅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 엔비디아의 대체 불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와, 6기가와트. 상상하기 힘든 규모인데요. AMD 입장에서는 정말 로또 맞은 격이겠네요. 매출 전망치도 엄청나던데요. 그렇죠. AMD는 이 오픈 AI 계약하고 또 다른 대형 고객 확보를 통해서 2027년부터 연간 수백억 달러의 AI 데이터 센터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향후 몇 년간 총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어요. 1000억 달러. 물론 이건 전망치지만 엔비디아의 독주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수준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숫자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계약을 따냈다는 건 가격 경쟁력 외에 기술적으로도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다는 뜻 아닐까요? AMD가 강조하는 부분은 뭔가요?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AMD는 칩넷 아키텍처의 장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아, 칩렛? 네, 이건 마치 레고 블록처럼
특정 기능에 특화된 작은 칩, 그러니까 칩렛들을 여러 개 엮어서 하나의 강력한 GPU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AMD는 이 방식이 특히 AI 추론, 인퍼런스 작업에 중요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추론 작업이요? 네. 현재 클라우드 기업들은 모델 훈련, 트레이닝뿐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 활용되는 추론 성능까지 모두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리고 이 둘을 통합된 인프라에서 처리하길 원하고요. 그렇죠. AMD의 MI450가 이 두 가지 작업 모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 이게 중요한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칩넷 방식이 추론 성능에 강점이 있다는 거군요. 훈련만큼이나 추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니 이게 먹힐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AMD가 정말 그 약속한 성능과 규모를 제때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대규모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엔비디아가 수년간 쌓아온 경험과 공급망 관리 능력은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AMD가 기술적 가능성을 실제 대규모 상업적 성공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도전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엔비디아에게 분명한 위협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AMD의 추격이 매서운데 사실 엔비디아를 압박하는 건 AMD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경쟁 상대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이기도 한 클라우드 거대 기업들,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직접 칩 개발에 나섰다는 점인데요. 네, 이 흐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제공하는 맞춤형 ASIC, 그러니까 주문용 반도체도 있지만 진짜 큰 변화는 구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이 직접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와 AI 모델에 최적화된 칩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직접 만든다? 네,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인프렌티아, 트레니움 칩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자체 칩들이 벌써부터 특정 작업에서는 엔비디아 GPU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미 특정 AI 훈련이나 추론 작업에서는 자체 개발 칩이 엔비디아 GPU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성능을 내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들 기업이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서비스와 알고리즘에 완벽하게 맞춰진 도구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딱 맞는 도구. 네. 엔비디아 GPU가 강력하지만 범용적인 만능 도구라면 이들 자체 칩은 특정 작업을 위한 고도로 전문화된 특수공구인 셈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특수공구가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신들의 입맛에 딱 맞는 칩을 직접 만들어 쓰겠다. 오, 이게 확산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체 칩 사용 비중을 늘리고 또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전체 AI 컴퓨팅 시장은 커지겠지만 그 안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파이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작이 다변화되는 거죠.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비용 문제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AI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AI 가속기 시장만 해도 2028년에는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가 될 거라는 예측이 있고요. 5천억 달러. 네. 그리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액은 2029년까지 1조 2천억 달러, 약 1,6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와, 1,600조. 이 중 거의 절반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게다가 데이터 센터 운영에는 막대한 전력 비용까지 들고요. 결국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계속 비싼 엔비디아 칩만 고집하기는 어렵다는 거군요. 총 소요 비용 TCO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다시 AMD 같은 경쟁사의 가격 경쟁력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AMD는 자신들의 MRE355 가속기가 특정 주요 AI 작업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GB20 칩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비용은 더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비용은 더 싸다. 네. 그리고 다른 작업에서는 약간 성능이 낮더라도 훨씬 낮은 비용으로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만약 그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수천, 수만 개의 칩을 구매해야 하는 클라우드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솔깃한 제안이겠네요. 매우 매력적일 수 있죠.
특히 비슷한 성능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엔비디아는 상당한 가격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높은 마진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엔비디아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가격 경쟁에 나서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경쟁 심화, 비용 압박에 더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불안 요소가 지정학적 위험, 특히 대만 문제와 미중 갈등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TSMC 의존도는 계속해서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네, 이건 엔비디아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입니다. 최첨단 AI 칩 생산의 대부분을 대만에 있는 TSMC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하고 미중 관계도 살얼음판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정학적 위험을 넘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개발 로드맵 자체가 TSMC의 기술 개발 속도와 생산 능력에 좌우될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합니다. 뭐랄까, 제국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단 한 명의 장인에게만 맡겨놓은 것과 같은 상황이죠. 불안하네요. 실제로 중국 관련 문제들이 이미 현실적인 사업 리스크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얼마 전에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를 소환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통관을 강화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엔비디아는 이미 중국으로의 첨단 칩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5년 7월에는 중국의 인터넷 규제 당국, CAC라고 하죠. 네, CAC. 여기서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H20 칩에 보안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10월 들어서는 중국 세관 당국이 엔비디아 AI 칩 수입 검사를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처음에는 H20 같은 특정 모델에 집중되던 것이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첨단 반도체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아,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거군요. 네, 이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기술을 육성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장인 중국에서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국제정색 때문에 각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가져오려는 움직임도 정말 빨라지고 있잖아요. 미국의 CHIPS법이나 유럽, 일본의 지원책 같은 것들이요. 네, 이른바 반도체 공급망 현지화 영쟁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이 막대한 보조금을 내걸고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거나 짓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SMC나 삼성, 인텔 같은 회사들이 세계 곳곳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있죠. 이런 새로운 공장들이 엔비디아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새로운 파운드리들이 당장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경쟁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패시티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전체 파이가 커진다. 네, 이건 곧 AMD, 인텔, 브로드컴 같은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나 자체 칩을 설계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생산 물량을 확보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누려왔던 첨단 공정 접근성과 대량 생산 능력에서의 우위가 점차 희석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도전 과제는 바로 엔비디아의 높은 기업 가치, 즉 밸류에이션입니다.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현재 엔비디아 주식은 향후 1년 예상 실적 대비 28.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8.5배? 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엔비디아가 엄청난 속도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데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기대치는 작은 실수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앞서 이야기한 도전 과제들, 예를 들어 AMD나 자체 칩 같은 대안들의 부상으로 경쟁이 격화되어서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가격 압박으로 마진이 줄어들거나 혹은 중국 시장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매출 성장률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주가에 반영된 높은 성장 기대감이 흔들리면서 밸류에이션 배수 자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적이 조금만 삐끗해도 주가는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2026년 이후에는 이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위험들이 반드시 현실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엔비디아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생각하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도 있을 테고요. 그럼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나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입장에서나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변수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시장 점유율 변화, 고객들의 비용 민감도 증가, 지정학적 긴장의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2026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고공성장을 이어가려면 이 복합적인 도전 과제들을 정말 신중하고 영리하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실질적인 위험 요인들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엔비디아의 앞날이 마냥 장밋빛만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위치는 분명 독보적이지만 AMD를 필두로 한 경쟁자들의 거센 추격, 또 비용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한 시장의 변화, 대만과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및 공급망 리스크,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까지 넘어야 할 파고가 꽤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이 AI 산업의 미래 지형도, 기술 투자의 방향성,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겁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 더 큰 그림을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AI의 미래와 그 파급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 기술이 점점 더 특정 작업에 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맞춤형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공급망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변화되는 추세고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AI 하드웨어 분야에서 단 하나의 기업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는 그 기업이 아무리 혁신적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본질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어쩌면 미래의 AI 컴퓨팅 환경은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과 더불어 특정 분야나 기술에 특화된 수많은 전문 칩 공급업체들이 함께 공존하며 경쟁하고 협력하는 훨씬 더 다채로운 생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양한 도구들이 각자의 쓰임새에 맞게 활용되는 것처럼 말이죠. 다채로운 생태계.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지켜보면서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